자, 비트입니다. 지금 아침 한 끼에 3만원, 누가 그런 사치를 하면서 미국에 이 달걀값이 폭등하면서 식당들이 다 이렇게 빈명을 지른다고 그러는데,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물가도 경기도 다 안 좋아서 그런가 뭐 안 오르는 게 없어. 다 올라. 얼마 전에 어젠가 제가 본 다른 무슨 기사에서는 일본은 지금 쌀이 부족해서, 일본은 특히 초밥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초밥에서 쌀이 부족해서 초밥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뭐 식당에서도 더 이상 올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뭐 사람들도 더 이상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으면 난 초밥 못 먹겠다고 그렇게 정도로 또 뭐 쌀이 부족해서 쌀값이 뭐 계속 폭등하고 있다고. 여기는 지금 미국은 달걀값이 올라서 뭐 달걀 좀 더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여기 아침 한 끼에 3만원 내고 아침 한 끼에 한 3만원, 예를 들면 한 $25 정도 내면서 아침 한 끼를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리도 지금 한 끼에 3만원씩 해서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잘 없죠. 한 끼에 3만원이 아니고 진짜 어디 뭐 편의점 가서 먹으려도, 요즘 편의점에도 계속 올라. 편의점에도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컵라면이든 뭐든 한 번씩 먹으러 이렇게 한번 사러 가보면 계속 올라. 특히 편의점에 1+1 또는 2+1 이러는 거 다 사기 같아. 거의 대부분은 보면은 특히 2+1 하면은 이거 세 개를 2개 가격으로 산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가격을 마치 한 개 사도, 한 개에서 낱개로 3개를 사도 그 2+1의 그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2+1이 정말 원래 가격이 1,000원씩 하는 것들을 뭐 2개 2,000원 주면 3,000원치 어떤 3개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사게 되면 3개를 받는데 그 2개 가격에, 그 3개 가격이랑 별 차이 없이, 아니면 어떤 때는 진짜 2+1 한 개 차라리 낱개로 3개를 산 게보다도 더 비싼 그런 식의 어떤 이 가격표가 붙어 있어. 완전히 사기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의점을 자꾸 이용하면서, 딴 데는 비싸니까 편의점에서 자꾸 물건을 그래도 좀 싼 거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한다니까 얘네들이 또 그걸 이용해서 1+1, 뭐 2+1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가격을 다 올려놓고는 그렇게 파는 거고, 조금씩 크기를 줄이든지 양을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계속 남겨 먹으니까 세상에 참 힘들수록 정말 사기치는 인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건 일단 됐고, 일단 여기 달걀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 밑에 잠깐 보면, 미국에서는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계란 가격이 급등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하면서 흔히에서 닭을 살처분한 게 많아서 닭을 많이 죽여버리니까 결국 뭐 계란도 그만큼 뭐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어떤 조식 전문 식당. 보통 왜 뷔페나 이런 거 아침에 뭐 호텔 뷔페 가면 거의 대부분 달걀 프라이 뭐 아니면 베이컨 굽고 뭐 빵 몇 조각이 있고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아침 식사 조식, 뭐 중식, 석식 이런 말 잘 모르는 사람들, 왜 중식 이렇게 하는 게 점심시간에 먹는 그런 식사를 중식이라는데, 저번에 무슨 가정통신문을 그렇게 보내놔서 뭐 했더니 또 그 가정통신문 받아놓은 마중에 왜 중식을 주냐고. 우리 애는 중국 음식 못 먹는다고. 중국 음식이 아니고 뭐 어떤 뭐 한식을 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른이 그 이해 못하는 분들 많다는 거죠. 또 말이 딴 데로 샜네요. 어쨌든 조식 전문 식당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왜? 너무 비싸서 이제 사람들이 안 모르니까. 뭐 적당히 비싸야지 사람들이 몰아가죠. 어제 제가 뭐 먹었지? 하여튼 요즘은 가면 거의 식당에서 뭐 짜장면 같은 걸 먹어도, 식당에서 먹으면 거의 웬만한 짜장면 가격이 다 만원, 거의 만원이에요. 좀 싸도 한 7,000원, 8,000원짜리도 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당들 보면 양 많고 뭐 싼 그런 어떤 짜장면 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먹어보면 뭐 배고프니까, 뭐 딴 데는 비싸니까 그렇게 먹는 거지, 이게 진짜 막 맛있고 양이 많고 그런 건 없어. 들어가는 재료도 당연히 다른 무슨 간짜장, 삼천간짜장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보다 훨씬 당연히 들어가는 게 적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또 기본 양이 많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조직 전문 식당들이, 계란을 주로 사용하는 조직 전문 식당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미국의 가디언즈랑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아침 식사 전문 체인인 그린 에그스 카페, 뭐
아침 식사 전문 식당이라고 계란을 많이 쓴다고 식당 이름에도 에그스라고 있군요. 그린 에그스 카페는 달걀 한 판 가격이 $8, 즉 약 한 11,500원으로 인상되면서 가격이 그만큼 달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6개 매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 이 식당, 아침 식사 전문 체인점이라서 그린 에그스 카페라는 식당의 메뉴의 한 90%가 다 달걀에 의존하고 있는데 달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이렇게 달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료비가 그만큼 달걀이 가격이 비싸져서 재료비 증가로 마진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맨날 우리도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뭐 식당들마다 뭐 치킨집도 그렇고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올리잖아. 계속 올리니까 솔직히 뭐 아주 안 써먹는 날 아니더라도 정말이지 뭐 5번 시킬 거 2번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미국 내 계란값은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치솟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로 2022년 발발한 이후 이 닭과 오리 이렇게 알을 낳는 가금류가 약 살처분이 이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1억 4,800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은 뭐 다른 약이 없나 봐. 다 살처분 안 시키면 그 주변에 어떤 농장이든 뭐 이렇게 다 퍼져서 살처분을 시킬 수밖에 없나 봐요. 저희도 뭐 이렇게 가금류 이런 거 말고 닭이나 오리 말고도 보면 뭐 돼지도 그렇고 특히 돼지 살처분 엄청 많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특히나 이제 닭이나 오리 이런 가금류가 걸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살처분되는 어떤 닭이나 오리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이지 달걀값이 뭐 급등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스티븐 슬로터 이 그린 에그스 카페인 공동대표는 1년 전만 해도 뭐 베이컨, 달걀, 토스트, 커피 한 잔 이게 보통 아침 조식 딱 이렇게 줘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뭐 먹는 거는 아니면 호텔 뷔페, 조식 뷔페 가면 딱 베이컨, 달걀, 토스트, 뭐 커피 딱 보통 이 정도예요. 여기서 뭐 과일이 조금 있던가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 이게 공통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데 재료비가 한 3, 4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비용이 2배로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크게 심각하게 줄고 있다. 그러면 재료비 넣고 해서 보통 식당들이 뭐 한 2만원짜리를 판다 하면 그 재료비는 솔직히 10,000원 이하,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는 안 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안경 정도, 이렇게 맨날 보면 안경테, 뭐 정말 제일 싼 게 3만원이고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은 안경테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하잖아. 근데 그런 안경테를 자기들은 막 무게로 가져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싼 값에 가져오니까 남겨 먹는 거는 뭐 한두 배가 아니고 막 서너 배 아니면 뭐 대여섯 배도 남겨 먹을 텐데. 그래도 아마 그런데도 무슨 안경 만드는데, 테 만드는데 재료가 어쩌고 하면서 또 안경 값을 올리려고 할까. 사람들이 계속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계속 자기들이 어떤 이 마진 손해보는 거, 영업 손해보는 걸 가격을 올려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꼭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가격 계속 오르면 안 사고 안 먹죠. 이런 뭐, 조식 전문 식당 이런데 아니면 달걀 이런 거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있으면 다른 걸로 뭐 대처하는 거죠. 안경도 정말이지 뭐 그렇게 비싼 테 안 쓰고 싼 테 아니면 최대한 뭐 안경 같은 거 안 부수시려고 막 조심하면서 쓰겠죠. 이렇게 뭐 아무렇지 않게 또 막 가가지고 안경 테 바꾸고 그러겠지 않았지. 자, 미국 내에서 2,000개 이상의 어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또 와플 전문점인 와플하우스. 와플하우스도 최근 달걀 한 개당 0.5달러 정도의 어떤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그리고 뭐 추가 요금을 이렇게 조금씩 부과하면 뭐 그걸 괜찮다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 비싸지면 안 먹죠. 흔히 그게 뭐야,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뭐 버거킹도 그렇고 보면 가격들 조금씩 올리잖아. 막 크게 막 1,000원씩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고 막 보면 막 한 100원씩 올리거나 뭐 200원씩 올리거나 그러잖아. 근데 그게 횟수가 계속 점점 많아지다 보면 한 1년 전에 비교하면은 뭐 가격이 뭐 어느 버거 세트는 한 1,000원씩 2,000원씩 그렇게 올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금씩 올리는 것 같아도 그게 자주 먹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나마 그래도 크게 막 뭐 오르지 않아서 한번 사 먹어보자거나 아니면 정말 5번 사 먹을 걸 한 번, 2번이나
한 3번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 먹겠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달걀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런 뭐 와플 전문점 같아도 달걀 한 개당 뭐 700원 정도, 0.5달러 정도의 어떤 요금 부과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또 이런 달걀뿐만 아니라 커피랑 오렌지 주스 원재료값 상승도 가파른 상황이다. 뭐 오늘 기사에는 보니까 초콜릿도 이제 물론 초콜릿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더 이제 오른다는 소리죠. 더 뭐 초콜릿의 어떤 재료가 되는 뭐 코코아 그 예장들 뭐 가나나 뭐 하여튼 코트디부아르인가 그쪽에만 거의 전 세계 한 60% 70%를 거기서 코코아 생산하는데 거기 또 뭐 이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막 다 이렇게 코코아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이렇게 제대로 무슨 이 건강하게 수확이 되는 게 아니고 막 흉작이 자꾸 되니까 그것도 또 코코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커피 가격도 오르죠. 여기 뭐 체인점 있는 거 뭐 스타벅스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올리잖아. 그래서 커피 한 잔이 진짜 뭐 한 8,000원씩 이렇게 9,000원씩 그렇게 하는 것들도 아니면 10,000원이 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어제 또 뭐 스타벅스에서 뭐 이렇게 뭐 사면 뭐 이렇게 뭐 끼워준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그게 이제 금호산 밑에 있는 스타벅스, 국내에 생각해보면 그 스타벅스가 제일 잘 되는 스타벅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도 생각보다 이게 스타벅스 되게 많아요. 한 10개 이상 있는 것 같아. 여하튼 거기 가니까 막 사람들 많던데 1층에도 많고 저 2층, 그 1층, 2층, 2층에도 사람들 많은 거 없고 그 비싼 스타벅스지만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와서 많이 먹더군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커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벅스 이런 거 말고라도 왜 보면은 무슨 1000cc 뭐 하고 막 이렇게 커피 매장들 많잖아요. 조금 저가 커피들. 그런 것들도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 커피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도 이 주스의 재료가 된 이런 것들도 계속 오르니까 가격이 뭐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저가 커피라고 하는 그런 데들도 보면은 가격이 진짜 싸지 않아. 뭐 어디 그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반값 안 해요. 반값이 아니고 보통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돼.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뭐 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달라서 다르지만 뭐 스타벅스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할 정도로 가격이 싸지 않아요. 저가 커피들도. 그래서 일단 뭐 커피 이런 거 말고라도 계속 막 조금씩 다 오르잖아. 그래서 여기 달걀뿐만 아니라 커피, 오렌지 이런 것들의 원재료 값도 상승하면서 뭐 이런 것도 다 제품 가격도 상승하겠죠. 커피는 주요 원두 생산지인 브라질하고 베트남, 여기는 브라질, 베트남인데 막 가나나 뭐 그렇게 아까 나와서 다른 어떤 기사에는 이런 브라질과 베트남의 기후 문제로 인해서 약 47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커피나 이런 것도 뭐 요즘은 그래서 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머신 비싼 거 말고는 좀 싼 거 한 10만원대 같은 거 사서 그리고 캡슐로 돼 있는 거 해서 커피를 내려 먹는 거. 그게 그나마 제일 저렴하게 먹는다고 봐. 아, 물론 더 저렴한 거는 거기 봉지 커피. 맥심 이런 것부터 옛날에 많았던 봉지 커피. 이런 거 먹는 게 더 싸긴 싸죠. 그래도 조금 나는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고급스럽게 먹고 싶다 하면서 이제 캡슐 커피나 이런 거 많이 쓰죠. 온두 커피를 갈지 않고 되는 건 이제 기계에서 이제 갈아서 그래서 먹는 그런 어떤 커피 머신들은 머신도 비싸지만 온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서 뭐 한 번씩 그렇게 온도 사러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어떤 온도 이렇게 인터넷에도 많이 팔잖아. 그런가 보면 야 가격들이 1kg에 장난이야. 그렇지만 뭐 집에서 그렇게 커피를 꼭 하루에 한두 잔씩은 꼭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매장 가서 먹는 것보다는 커피 머신 저렴한 거 사서 캡슐을 먹거나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요즘은 남는 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오렌지 주스도 뭐 감귤병, 이 전부 다 기후변화로 생기는 그런 어떤 이 농작물들에 대한 어떤 뭐 이 폐들이죠. 농작물들이 병에 걸려서 아까 전에 카카오도 그렇고, 코코아도 그렇고, 여기 커피의 주재료인 원두도 여기 보면 뭐 기후 문제로 47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았다. 이런 것처럼 오렌지 주스도 감귤병 이런 거랑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이후로 가격이 2배 뛰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선물 거래라거나 하여튼 이런 농작물들 이런 거 다 투자하는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솔직히 이쪽에 좀 관심 있고 해야지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더 뭐 이런 원재료 가격이 더 오른다는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그린에그스라는 아침 조식 전문으로 하는 그 식당, 계란을 주원료로 쓰는 그 식당의 공동대표인 슬로터 대표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침 식사 한 끼에 $25, 약 한 우리 돈은 한 36,000원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데 가격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너무 올려놓는 사람이 안 먹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 모여서 $25 한 끼 25달러, 우리 집으로 36,000원 했는데 저거 대고 아침 식사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침에 차라리 물 먹고 배 채우든 아니면 아침에 그냥 뭐 간단하게 집에서 있는 밥에다가 그냥 간단한 어떤 뭐 김치 쪼가리든 아니면 계란 후라이 한 개에서든 그렇게 먹고 말죠. 우리는 계란이 이만큼 비싸. 근데 우리도 계란이 예전보다 많이 가격이 올랐어. 오르다 보니까 제일 그나마 저렴하게 싼다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뭐 인터넷으로. 저도 언제부터지 인터넷으로 그 계란 뭐 30개짜리 한 판 그렇게 해서 만 원인가 11,0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고 있는데 딴 데 그냥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30개 한 판이 그만큼 또 잘 주지 않죠. 하여튼 계란값이 오르고 있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속 보면 자, 이런 노동부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12개들이 그러니까 뭐 계란 12개 들어있는 A등급 계란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월에는 한 4.95달러, 한 $5 정도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전월 대비 한 15.2%는 그것도 오른 거라고. 이거를 1년 전에 비교하면 한 50% 이상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1년 전에는 4.95달러가 아니고 한 $5가 아닌 게 2.5달러 정도 했다는 소리지. 근데 이게, 배는, 배는 아니, 그럼 2.5달러가 아니고 한 3, 4달러 정도 했는데, 거기서 지금 또 한 $2 정도가 올랐다는 소리죠. 그만큼 여하튼 53% 많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달걀값 폭등을 해서 이게 더 웃긴다. 자택 뒷마당에 자기 집 뒷마당에서 직접 닭을 키우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그럼 뒷마당이지 아직 키우지. 뒷마당에 없으면 키우지도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는 미국 반려동물 제품 협회 APPA라는 이 협회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뒷마당 뒷뜰에서 닭을 키우는 미국인이 1,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전했다고. 이것도 일종의 뭐 그냥 뭐 닭을 모르는 꼭 달걀을 뭐 먹으려고 키우는 거 말고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키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달걀까지 급등하면서 진짜 순수하게 달걀을 좀 싸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쌀까요? 여기 보면 뒷뜰에서 닭을 키워서 계란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또 암탉을 빌려주는 업체도 있대. 렌트 더 치킨, 닭을 빌려준다고? 렌트 더 치킨이라는, 여기에 어떤 이 공동 소유주인, 존 톰킨스는, 진짜 사람들, 이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것도 장사 수완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젠 톰킨스라는 이 사람이 날씨가 온화한 봄과 가을에는 생후 3년 이하, 그러니까 아주 노개가 아니고 생후 3년 이하인 암탉은, 암탉 2마리를 키우게 되면, 매주 8개에서 14개의 달걀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아까 전에 저 12개짜리 뭐 A등급 대량 가격이 지금 한 $5 정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매주 이게 암탉을 2마리 키우면 매주 한 12개 정도는 달걀을 얻을 수 있다. 한 $5 정도의 비용은 아낄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여기 보면 나오네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닭을 키우려고 하면 일단 닭장을 짓는 등 뭔가 준비를 갖추는데 보통 통상 한 $500, 한 72만원, $500. 아까 $5 정도 500달러 100번, 그건 100주를 키워야지. 100주면 한 달에 4주니까 40주, 한 2년, 3년 키워야 될 것 같아. 3년은 그렇게 지나야 100주가 지나갈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한 2년 이상은 충분히 지나야 100주가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닭장을 짓는데 보통 통상 한 $500 정도 암탉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 닭장만 지어놓는다고 뭐 다 끝이 아니잖아요. 닭 키우려고 그러면 여기처럼 닭 모기값도 줘야 되고, 또 이런저런 뭐 관리 비용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매달 또 여기에 또 이런 모기값이나 아니면은 관리비 이런 걸로 매달 한 $20 정도. 그러면은 뭐 4조 5, 4, 20인데 별 의미도 없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매달 한 $20 정도가 지출돼서 결국은 닭을 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달걀을 먹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봐도 단순한 계산으로 봐도 효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막 달걀값이 또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뭐 있다는 거겠죠. 그래도 이런 사람들마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만큼 달걀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죠. 달걀도 보면 저번에 무슨 TV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하여튼 거기 보면 닭을 순수하게 그거는 뭐 닭을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은 게 아니고 산에 마치 소떼나 양떼 방목해서 키우는 것처럼 닭을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면서 그렇게 달걀을 하는데 그것도 알은 또 비싸. 그 알은 보통 흔히 우리가 먹는 달걀보다도 비싸. 그래서 그런 것들 달걀은 지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달걀 한 개에 정말 순수하게 달걀 한 개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영양이 어떻고, 이게 훨씬 더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달걀보다 훨씬 더 몸에 좋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이 나한테는 한 1,000원 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달걀 한 개에 1,000원씩, 2,000원씩 하는 걸 어떻게 사먹겠어요? 손 떨려서. 자, 계속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매체는 미국 내 이런 계란 가격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또는 어떤 키우는 닭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계란 한 개당 일종의 이제 생산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고 이런 악시오스란 매체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꼭 여기는 계란만 얘기하고 있지만 왜 일본의 쌀값이 올라서 스시값이 계속 초밥값이 계속 스시란다 초밥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런 것처럼 아까 커피값도 오르고 오렌지 원재료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요. 그럼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 거의 1인당 10,000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많이 올라요. 그래서 배민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것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양이 좀 돼서 남겨서 그 다음날 또 먹을 수 있고 그러면 한 끼가 아니고 2끼를 이렇게 분할해서 먹을 수 있으면 몰라도 한 끼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시키면 둘이서 시키는데 2인분 시키려면 3만원, 4만원 그렇게 되는 걸 시켜 먹는 거는 아주 가끔 먹는 거 몰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배민해서 3, 4만원씩 그렇게 비용에 시켜 먹는 거는 솔직히 너무 부담돼서 못 시켜 먹겠죠. 걱정해요. 계속 이렇게 원자료 값이 오르고 원자료 값이 오르면서 가격 가서 오르면은 대체 누가 맞아. 며칠 전에 본 기사에 그 말이 제일 충격이었어. 이제는 먹는 것도 사치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 정말 너무 슬픈 말 아니겠어. 먹는 것도 사치다. 그럼 어떡하라고. 안 먹으면 어떡해. 안 먹으면 죽는 건데 먹는 것도 사치다. 결국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최대한 가격이 적은 것들만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인터넷에 아니면 이렇게 TV 볼 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은 정말 누가 먹방하는 거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먹방을 한때 저도 조금 많이 먹네. 야 맛있게 먹는다. 탐스럽게 먹네. 그러면서 좀 보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왜 남들 먹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냐고 생각해서 안 먹었는데 요즘은 아마 더 안 볼 것 같아. 나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컵라면만 먹고 있는데 저렇게 소고기를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다니 아니면은 맛있는 것들 잔뜩 쌓아놓고 이걸 먹는가 하고 아마 누가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보고 속이 그냥 대리만족으로 내가 좋아하는 누가 저렇게 먹으니까 기분 좋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맛있게 내가 먹으면 좋지. 남이 먹는 걸 내가 왜 구경하고 있냐고. 여하튼 갑자기 왜 먹방 얘기가 나왔지. 하여튼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꼭 먹는 거 말고라도 입는 거 기름값 오르고 안 오르는 거 없잖아. 진짜 요즘 허리띠를 졸라 매서 생활하지 않으면은 진짜 버티기 힘들 만큼.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도 맨날 힘들어서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자, 여하튼 계란값이 올라서 정말 계란도 이제는 제대로 사 먹을 수 없고 진짜 자기들 뒷마당에 있으면 뒷마당에 다 키울 정도로 미국인들이 이 폭등하는 계란값으로 힘들어한다는 그 기사를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먹는 것도 사치다 이런 말이 안 되게 정말이지 물가도 빨리 안정되고 경기도 많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도 어차피 똑같이
피해고 힘드는 자영업자 중에 한 명이니까 정말 경기도 빨리 좋아지고 하길 바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였습니다.